안녕하십니까. 용산포럼의 송소구입니다. 요즘 김대남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김대남이 아니고 이명수 때문에 시끄러운 거죠. 저는 김대남을 재작년 봄에 처음 봤습니다. 일가 형님이 소개해 주겠다며 매봉역 근처 김대남 선거사무소에 끌고 갔었죠. 당시 그는 강남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밝고 부침성이 있었습니다. 66년생이면 나이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고 인상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요. 선거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유권자에게 당연히 그러겠죠. 김대남은 강릉고를 나와 연세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중견건설사에서 아파트 개발기획과 분양 관련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제법 벌었다고 하는데 원래 강릉에서 행색계나 하는 집안 출신이고 어머니는 교육자로 그 일대에서는 알아주는 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친구들과 한잔하면서 나라가 개판인데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며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시민단체를 하나 결성하고 뜻을 같이 할 동지를 모았더니 120명이 됐답니다. 본인이 그랬는지 와전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20명이 아니라 120개의 시민단체라고 알려졌고 그래서 당시 윤석열 후보 선대본의 조직국장으로 활동한 후에 강남구청장에 출마하게 된 것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강남구청장 선거에서는 1차에 컷오프 되었고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실에 행정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끔 국회 세미나장에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와는 태도도 달라졌죠. 사람이 누구나 그렇죠. 연락도 없고 가끔 마주쳐도 대면대면 했으니 일가 형님은 이 녀석이 싸가지가 없다며 타박을 하곤 했었죠. 그러더니 총선을 앞두고 용인에 출마하겠다며 다시 연락도 하고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강승규가 시민사회 수석 시절 예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역구에 대통령식에 280개를 뿌렸다고 말이 나왔었죠. 김대남도 용인에 출마할 욕심으로 그보다 훨씬 많은 시계를 뿌렸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운이 70%고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은 30%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도 실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실력이 있고 노력도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널려 있는데 김대남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물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는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고 봐야죠. 문제는 그가 너무 빠르게 신분이 글쎄요 이걸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직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성공 요인을 과신하게 되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그 성공 요인이 더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마련입니다.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졌고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분간 못하고 경솔하게도 부적절한 말을 함부로 그것도 스스로가 언론이라고 우기는 폭로 전문 좌파 쓰레기와 장시간 통화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준석과 똑같은 한동훈은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고 심지어는 용산에서도 김대남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추락하는 거야 개인이 감당할 몫이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정권에 부담을 주었으니 안타깝습니다. 79회 용산포럼TV에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이카로스 패러독스라고 했죠. 삼성 이건희 회장은 큰 이익이 날 때마다 지금이 정말 심각한 위기다라고 강조했고 일본에서도 전쟁에 승리한 장수가 머리끈을 조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경제도 눈부신 성장을 통해 수직으로 상승했는데 방심했던 결과 엉뚱하게도 경제가 아닌 경제와는 상관도 없는 체제 전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누구나 어떤 조직이나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스스로를 조심하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날아오르지 않으면 추락할 일이 없죠. 날아올랐기 때문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반드시 날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